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비 잡힌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폐륜을 저지른다면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허점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만 가지면 누구나 상속이 가능하며 누구나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유류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허점이자 맹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는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속인의 지위만 가지고도 이런 혜택이 있지만 잘못된 사람은 절대로 또 상속 결격자가 된다면 절대로 상속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못 받지 상속 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인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대신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 결격자가 자산가라면요. 자신이 받았다가 나중에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하면 증여세가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격자가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증여 효과가 나타나는데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배우자하고 직계비속한테 전부 다 증여할 수 있겠죠. 증여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은 자녀들이 100% 받게 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상속 결격자가 된다면은 절대로 자신은 상속 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민법 제1004조에 나와 있습니다.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등을요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그러니까 살인 미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의로 상해를 가해서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나 강박 등으로 유언의 철회나 유언을 하게 한 사람들, 유언 철회를 방해한 사람들, 사기나 강박 등으로 유언을 하게 한 사람들 아니면은요 어떻습니까? 또한 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악이 또는 은닉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속 결격자가 되니까 이 5가지에 걸린다면 자신은 못 받고 대습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가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요.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자, 폐륜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폐륜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유기시킨다 하더라도 상속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유류분이라고 해서요,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구에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속인들한테는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에서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2분의 1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직계존속은 3분의 1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폐륜을 저지르고 가족 부양 의무를 져버렸다 하더라도 상속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것이죠. 상속을 유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유류분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피상속인의 어떠한 의지를 무시한 게 아닌가. 유류분 제도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떻습니까?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가 있고 직계존속은 당연히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분이 100억 원이라고 한다면요. 50억 원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는 조항이 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족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폐륜 등을 자행한 경우도 유류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조항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이랬을 때 유류분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법에 있어서 상속세법은요. 민법과 관련된 것들은요. 최악의 반인륜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상속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내연녀와 바람이 나서 본처와 자식을 버리고 인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가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유류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그냥 죽었다면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먼저 사망했다면 아빠가 100%다 받게 됩니다. 하지만 딸이 동생한테 100% 유증을 하더라도 50%는 어떻습니까? 그 집도난 아버지가 받게 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유언장 없이 죽었다면은 아버지는 횡재를 하게 되고요.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 200억 원 중에서 어떻습니까? 그
유언장이 있어서 동생한테 200억 다 준다 하더라도 100억 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유언장이 없다면 200억 원 전부 다 받게 되니까 정말로 횡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집 떠난, 집을 나간 부모님, 부친이고 그다음에 가족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유류분을 통해서 자기가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최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재의 다른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판결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권리자한테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던 거하고,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거하고, 유류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첫 번째, 유류분 권리자에게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 헌법 불합치로 당연히 개정법이 요번에 완성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유류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위헌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속은 가능하죠. 형제자매도요. 사촌까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판정은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족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폐륜 등을 저지른다면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 시한은요, 2025년도 말까지로, 적어도 2026년도부터는 받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혜택이 쏟아집니다. 자, 그러므로 가족을 버리고 떠났거나 폐륜을 저질렀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유증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유류분이 아닌 법정 상속 지분을 받게 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집 나간 아버지가 있는데 유언 없이 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요. 상속 재산 100%집 나갔던 아버지가 다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속 결격 사유에 가족 부양 의무와 폐륜 등을 저지른 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에 대한 개정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 결격 사유에도 포함시켜야 형평성이 맞는데, 이런 이 법이 어떻습니까? 이연령별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문제가 아닌 상속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언장은 자필 유언으로 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 양식에 맞아야 하고요.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될 수 있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유류분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강구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의 적용 대상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구하라법 논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려서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모친이 구하라의 상속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친과 함께 50%의 상속재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여분까지 포함시키니까 50%좀 못하게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엄마가 엄청난 금액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부친한테 100% 상속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했더라도 모친은 법정 상속분에 어떻습니까? 유류분으로 5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인데, 바로 구하라법이 제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또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든가, 또는 그 밖에 자녀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요, 상속권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202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만은요, 다만 위헌 결정일인 2024년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니까 이제부터 안심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상속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종합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반영하는, 돌발 사태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편적인 증여 스킬만 가지고서는요, 절세 전략을 세웠다가는 끊고 다칩니다. 그러니까 비적격 컨설팅을 받는다면 1, 2억 원
줄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후폭풍으로 수십억 원 손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은 수백억, 수천억을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서 최고의 선택을 하셔야 되고 최고의 절세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만요,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어떻습니까? 돈을 지키고 불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요. 저 콘스탄트 김이 3,300여 차례 VIP 실전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해서요. 엄청나게 이 자산가들의 많은 고민들을 단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에 아니면 200년, 300년도 좋죠.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미래 가치로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지속적으로 상속세를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대신 제가 요새는요, 바로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한 달 동안에 무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절세 아티스트라고 제가 자부하는 콘스탄트 김이 평생 100년간의 절세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한테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확실하게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콘스탄트 김입니다. 전화 주신다면 지금 가장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해서 1억 원 벌기 어렵습니다만은요. 절세는요.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폐륜을 저지르거나 어떻습니까? 가족 부양 의무를 어겼을 때는 이제부터는 상속 권한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실행하시려면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